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연 채광을 받으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장소를 좀 바꿨는데 어떤가요? 괜찮죠?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영어영문학과를 가고 싶거나 좀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영문학과는 인문대에 속한 많은 과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사철이라고 하는 과들이 다 있고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과들도 있을 수 있으니 꼭 이거 잘 봐주시고 사이트 들어가서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영어영문학과는 우선 영문학과 영어학이라는 좀 결이 다른 두 학문이 함께 같이 있는 학과예요. 우선 영문학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문학 전공은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예요.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저희가 소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에세이도 쓰고 분석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학과 소개란에 보면 저는 이게 되게 눈이 띄더라고요. 문학 텍스트와 비문학 텍스트를 연결지어서 이제 사회와 역사를 진단한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쓸 때 이걸 보고 나도 시사영어 수업에서 비문학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를 연결해서 사회를 진단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뤘던 책이 우선 문학 텍스트는 Fahrenheit 451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비문학 텍스트는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웠거든요, 읽는 게. 스티븐 핑커의 Enlightenment Now였습니다. 사실 사회의 배경은 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회예요. 책을 읽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못 읽게 하니까 사람들의 언어가 굉장히 도태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Enlightenment Now에서는 반대로 그런 언어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연결 지은 거죠. 문학작품의 배경이 Enlightenment Now에서 말하는 내용과 완전 반대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 사용이 얼마나 지금 태화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분석해봤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좀 비문학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 연결해봐서 분석해본 적이 있으면 꼭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 들었던 과목을 바탕으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1학년 때 전공 탐색 과목으로 영문학 입문을 들었습니다. 영문학 입문에서 문학 작품을 다양하게 읽고 토의하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교수님께서 영시 전공이어서 굉장히 시를 잘 분석해 주셨어요. 그때 교수님께서도 초점을 맞춘 게 형식적인 요소 있잖아요. 시에서 보면 운율이라든지 그 행의 길이 되게 다양한 그런 형식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런 형식적인 요소가 작품의 전체 주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교수님께서는 자꾸 그걸 강조하셨어요. 이 행의 길이, 이 라임의 분열 이런 게 왜 일어났냐, 이거 다 작가가 의도한 거다. 그런 이제 작가의 의도 이런 거를 이제 교수님만의 해석으로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셨죠. 교수님께서 문학작품 분석하실 때 정말 어휘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셨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을 정도로 분석을 엄청 꼼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희곡 같은 것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연극에 관심이 있다 하면 그 연극에 사용되는 대본 그런 거에 좀 분석을 해보고 영어로 뭔가 번역을 한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영문과 내에 영어 연극 동아리 BDG가 있어요. 이 동아리에서는 실제로 영어로 연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극에 관심이 있으면 영어 영문학과 활동과 연결 지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전공은 영어학 전공이에요. 입문 수업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학 전공은 이론 언어학과 응용 언어학이 같이 있는 학문이고 영어의 형태, 구조, 역사 등을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습득되는 그런 과정, 언어가 습득되는 과정도 좀 알아보고요. 제가 들은 영어학 입문 과목에서는 일단 교수님께서 The Study of Language라는 교재로 수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학기 말에 저희가 이 교재를 통해서 배운 그런 영어학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을 실제 저희가 관심 있는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나 영화에 적용을 하는 그런 과제를 내주셨어요. 일종의 연구보고서 같은 거를 쓰는 거였는데 저는 이때 소설 The Outsiders를 분석을 해서 이 소설에 나오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청소년들의 언어를 분석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꽤나 분석할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소설책이고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보고 이걸 세특에 담아내면 좋겠죠. 요거는 이제 영어 영문학과 관련 전공 수업입니다. 보시면 비중을 보면 영문학이 좀 더 비중이 커요. 실제로 저도 영문학 과목을 지금 더 많이 들은 상태예요.
네, 이어서 영어 영문학과 과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문대가 좀 전체적으로 소규모예요. 그러니까 각 과들이 인원수가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되게 학생 한 명 한 명을 좀 다 좀 챙겨주려고 하시는 느낌? 저번에 이제 과 행사에서 한 교수님께서 저를 이제 만나셨는데 저보고 막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제 이름과 제 얼굴을 어떻게든 기억하시려고 해주시는 모습이 저는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아야 20명 정도예요. 이제 다음으로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한 사람들의 진로입니다. 정말 길은 다양해요. 저희가 보통 뭐 공무원 시험 볼 수도 있고요. 로스쿨, 언론인, 국제기구나 외교관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면 영문학이나 영어학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 일반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교직 이수를 할 수도 있어요. 요즘 그 인원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도 길은 열려 있다는 거. 그리고 워낙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좀 실용적인 역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복수 전공을 많이 합니다. 상경 계열이나 사회과학 쪽으로 많이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그래서 우선 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영미문학 수업이 있다 하면 무조건 들으시고요. 그리고 역사도 좀 많이 들으면 좋아요. 일단 영어 영문학과를 생각을 한다면 일단 인문대잖아요. 그래서 인문대에서 좋아하는 게 역사예요. 뭔가 역사가 기반이 돼야겠죠. 문학도 어떻게 보면 다 역사잖아요. 다 옛날에 쓰여진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 과목이 좀 심화된 게 있다. 그런 거 좀 들어주시면 좋고, 방과후 있으면 방과 활동 근데 기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과목으로 자신의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요. 활동으로는 문학 관련 활동을 당연히 많이 하면 좋겠죠. 꼭 근데 영문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 문학 작품을 내가 진짜 심도 있게 분석을 한 것도 정말 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생들의 문학을 많이 분석을 했어요. 제가 살펴본 기생들의 문학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황진이 사랑하는 이임을 기다리는 그런 순종적인 존재로만 표현되는 그런 시들 말고 굉장히 좀 주체적으로 자신을 시에 녹여낸 그런 이제 기생의 시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걸 깨달았죠. 기생들도 굉장히 주체적이었구나. 이런 결론을 제가 이제 스스로 내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기생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영어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어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는 경험도 썼습니다, 자소서에.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한국 문학 작품을 분석했지만 제가 그 작품을 또 영어로 번역한 경험과 영어 다큐멘터리를 어쨌든 소개하는 거잖아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해봤다라고 쓰니 충분히 연결이 되죠. 영어를 충분히 이렇게 섞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내 수상도 이제 되게 제한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문학 관련된 게 있다면 당연히 나가면 좋겠죠. 그리고 꼭 이제 상은 못 하더라도 그 문학 대회에 나와서 내가 뭔가 좀 창작을 해보거나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비판적 사고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왜 작가는 주인공을 이렇게 만들었지? 왜 작가는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행의 길이를 짧게 줄였지?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는 것도 좋겠죠. 그 답을 못 찾는다면 선생님께 여쭤본다든지 그런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다방면에 그리고 관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영미문학 과목을 꾸준히 듣고 활동과 교내 수상을 꾸준히 이제 해야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과학 분야 활동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활동들이 전혀 막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문학 작품을 분석을 할 때 뭔가 그 작품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언어 현상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그런 이제 사회과학적인 지식들도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생기부가 영문학만 바라보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문학과의 오해를 다루고 이제 마칠게요. 영어 영문학과는 일상 영어를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서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는 하나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곳은 아니에요. 바로 그냥 에세이 쓰라고 하고요. 영어도 당연히 이 정도는 읽을 줄 알겠지 하면서 좀 방대한 양의 문학 텍스트를 과제로 막 주세요. 물론 인문 수업에서는 에세이 어떻게 쓸지 그런 이제 형식 같은 거나 방법 같은 거를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는 있어야 되고요. 막 발음이 유창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문학 텍스트를 읽고 내가 좀 고민하고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생활 영어나 회화를 늘리고 싶다 하면 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누버디라는 교환학생 동아리에 들어가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그냥 편하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는 게 오히려 영어를 이제 좀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영문학 수업은 오히려 독해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할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연강 수업이 있어요.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수업이 있는데 제가 들었던 연강 수업에서도 뭔가 교수님께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뭔가 말할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바이바이.